안녕하세요. 앤티맨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정말 증시가 패닉이 왔습니다. 오늘은 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날아간 거는 정말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모든 종목들이 10%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한번 살펴볼 종목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파트론하고 네오오토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시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자, 어제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은 물론 4%의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어제의 하락폭이 무려 코스피가 10%나 빠졌어요, 장중에. 야, 이게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가 빠졌다는 게, 정말 저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890, 이제 곧 3000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이었는데 막바로 주가를 밑으로 때려 내리면서 어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자, 오늘 장중에도 보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걸로 봐서 어제 여기 밑에서 자, 밑꼬리를 잡았던 저가 매수한 사람들이 오늘 반등폭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약간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바닥 구간으로 생각했던 이런 자리들 한번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고요. 자,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정말 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주도 그렇고 이 종합지수도 그렇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추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장이 하락할 때 이 추세 하단을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보란듯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추세 하단이 이제 240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이고 자, 추세선 하단에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반등의 상단으로 보여지는 자리 오늘의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 자리가 대략 한 2670, 2570포인트, 한 2600짜리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추세 자체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추세는 좀 깼고요. 장기적인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여기 부분을 지켜줬다. 정말 무시무시한 하락을 어제 보여주었는데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반등을 좀 크게 보여주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어제의 하락폭을 한번 재터치할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좀 더 심하게 빠졌어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황이 더 안 좋죠. 코스닥도 보면 6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결국엔 종합지수도 개별 종목과 동일하게 이렇게 지지라인을 터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정말 어제 같은 시장에는 현금 보유를 한 사람들이 승자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슈들이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중동 리스크. 지금 중동 쪽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닿아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뭐 금리 인하도 이제 한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선 조금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이슈였나 이게 이렇게 주가를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폭삭 주저앉을 정도의 이슈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 국내 증시는 많이 못 올랐잖아요.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닥이 뭐 900포인트도 못 간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확 꼬꾸라지면서 지금 역배열로 쫙 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단봉으로 주가가 반등을 보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 밑꼬리를 터치하면서 재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반등 장에는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기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시길 바라고요. 힘든 나날이지만 조금 버텨보면서 주가의 반등을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카카오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도 보시면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요 자리 37,000원이잖아요. 37,000원 깼는데 다시 오늘 복귀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자, 요 자리가 지지를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모레인가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는 오늘 좀 상당 폭이 좀 작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는 폭이 작아가지고 이 종목은 참 주가가 많이 안 올라요. 네이버도 보면 여기 15만원짜리 자, 한 터치 한 번 하고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이버 23만원짜리까지 원큐로 올라가길 바라면서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파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론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얘네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썩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파트론의 2분기 실적 잠정 공시를 보게 되면은 자, 당해 실적 3,690억, 영업이익 140억.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69%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적을 잘 냈습니다. 호실적을 잘 냈고요. 그동안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못 들어 올렸는데 얘네가 좀 체질 개선을 조금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파트론 한번 보시면은 기업 개요 가서 볼게요. 자, 얘네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매출액을 많이 내고 있던 것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지금 카메라 모듈이 매출액이 58%인데 과거에는 카메라 모듈이 거의 85% 이상 차지하는 카메라 모듈로 매출액을 대부분 냈던 기업이에요. 이 파트론이 성장했던 계기가 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이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얘네가 매출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주가도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죠. 과거의 차트, 뭐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파트론이 한참 성장을 했던 시기, 요 시기거든요. 스마트폰이 보급을 했던 요 시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안 갈게 되면서 얘네가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주 매출액이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이제 자꾸 신제품이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자꾸 교체를 해야만 얘네들이 매출액이 자꾸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얘네들의 매출액도 정체가 되는 부분을 걷잡을 수가 없었죠.
자, 재무추이로 한번 보시면은 자, 연간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조 1000억 원. 그래도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볼륨을 계속 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조를 처음 찍었던 요 시기가 정말 주가들이 한참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고요. 이후에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이 정말 많이 쪼그라들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에 매출액이 마이너스 74%나 떨어질 정도로 자, 파트론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는데요. 다시 한번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도 작년 기준으로 417억 원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자, 분기 실적 보시면은 올해 1분기 161억 원, 매출액 3,700억 원으로 자, 1분기도 실적을 좋게 냈고요. 지금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던 2분기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파트론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 녀석이 이제 바닥 라인으로 지지 라인을 잡고 있는 부분이 대략 한 7,300원 정도 라인이에요. 그동안에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의 하락을 멈췄던 구간이 7,300원이고요. 지금 현재 7,300원 인근이잖아요. 7,330원이니까 주가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 주가의 흐름을 추세를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다가 여기서 추세를 좀 전환시켰어요. 자, 하지만 주가의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빅엿을 주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죠. 결국엔 요 자리, 요 8,500원짜리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위에 요번에 주가가 폭락이 나오기 이전에 주가의 지지를 먹었던 자리가 7,6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7,600원을 얘가 이제 이탈을 하지 말고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강하게 이탈을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의 주가의 최하단 부분이 6,910원이에요. 그래서 6,900원 정도를 요 종목에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일단 7,600원짜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한 8,300원짜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파트론을 접근할 때는 이렇게 두 구간을 설정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또 나머지 잔량을 여기서 승부를 걸어본 다음에 여기 위에 8,300원 인근에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그래서 파트론은 체질 개선을 일부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기 보고서를 가보시면은 과거에 이 광카메라 사업, 카메라 모듈 사업이 매출액의 비중이 80%가 넘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전년 동기부터 해서 매출액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긴 합니다. 1분기 때는 매출액 비중이 좀 높았는데 여기 이제 센서 패키지 사업하고 전자통신 사업에서도 매출액을 조금씩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올해 파트론의 실적은 뭐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실적까지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일단 파트론에 대한 실적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추세가 조금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 추세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파트론의 수급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 기관 쪽에서 파트론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서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닥 자리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관 수급에 관심을 가져보면서
파트론의 앞으로 주가의 행보를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주가는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고요. 또 지지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론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 5%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하락을 찍고 저가 매수의 유입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또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직전의 저점 자리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론의 매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6,900원 정도 들어오면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 매도 구간 7,600원이고요. 2차 매도 구간 8,300원입니다. 이 자리 가격 쪽만 좀 아시면은 파트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 8월 6일이잖아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호실적을 내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만 갑자기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파트론 일단 2분기 실적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차트상에서 여기 직전에 지지라인이었던 6,900원 네, 여기 자리를 근거 삼아서 주가가 내려오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오오토라고 하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우량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 기업으로 자, 운송 장비 부품주에 속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은 재무 상황 한번 보시죠. 연간 매출액 1980억 원. 자, 매출액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본 또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도 대략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부채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부채 비율 63%. 자, 영업이익률이 5%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제조업체다 보니까 제조업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크진 않지만 대략 한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얘가 BPS가 1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오오토는 과거에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또 이제 여기서 강한 상승을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자, 거래량이 크게 폭발적으로 터지고 주가가 큰 상승을 한번 했죠. 깊은 조정을 한번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2차 랠리를 보여줬는데 과거에도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 상승했던 그 시기에 조정을 주는 자리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략 한 6,5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가의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이 자, 지지 라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랜 시간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 지지 라인을 터치해주는 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여기 자리를 터치해주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는 선뜻 매수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러면 이게 강하게 음봉이 떨어졌던 자, 여기 저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가가 6,340원이거든요. 대략 한 6,500원 미만부터 내려오면 한번 해당 종목의 매수 관점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0분봉이나 이렇게 45분봉 보시면 과거에도 여기 구간에서 지지라인으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오호트는 소형주기 때문에 큰 수급이 들어오진 않을 수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보이고 있어요. 어제 증시 폭락 때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는데 어제 폭락 때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를 한번 세게 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오토 과거의 지지라인을 삼았던 여기 구간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 주가 조정 주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네오오토의 위에 상승했었을 때의 매도 구간, 자, 매도 구간 같은 경우는 7,800원입니다. 7,800원. 보시면 여기, 이런 구간들. 강력하게 저항대 라인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의 자리를 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매도 자리는 7,800원에 주가가 온다면 한번 매도의 관점을 가져보자. 그리고 어제의 지지라인이었던 저점 자리, 자, 6,500원 인근 주가가 내려오면 6,500원에 재매수를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자, 여기 구간이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이 구간에서 사서 주가의 상승폭을 본다면 내가 기대 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대략 한 15%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15% 정도의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이 네오오토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매수 자리 6,500원, 매도 자리 7,800원 생각을 해보시면 네오비토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회사 자체가 탄탄한 재무 상태와 사업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 자동 변속기 내에서의 기어류를 제조한다라고 보이고 있고 주요 매출업체로 보이는 게 현대와 기아차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꾸준한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같이 맞아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네오오토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7,800원짜리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힘든 하루였어요. 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급락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부족하죠. 어제의 주가의 하락은 급락을 넘어서 초급락까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때 초급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 다시 한번 직전에 저점 라인을 터치해주는 이런 구간을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양봉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올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증시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저도 그렇고 이 물린 사람들이에요.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가를 탈출하면서 회복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물린 사람들이 빨리 탈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돈이 없다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어제 주가 급락한다고 해서 툼에 나와서 손절하고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면 계속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려 있으면 약간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의 투자도 한편으로는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요. 물론 내가 손절 라인을 잡고 빠르게 손절을 했으면 손절이 들어가는 것이 맞으나 손절 라인이 이미 넘어선 하락폭이 20%가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뭐 오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일 또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어제의 저점까지 터치해 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잘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파트론하고 네오오토 두 종목 봤는데요. 우량주도 굉장히 지지라인을 많이 다지면서 직전 저점을 터치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차트 자주 보시고 차트 내에서 지지라인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